한국의 어떤 슈퍼리치들의 예. 어떤 그걸 볼까요? 우리도 이제 보면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성북동, 장충동 뭐 이런 식의 어떤 재벌 창업자 세대는 그쪽에 단독주택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재벌 2세가 오고 강남이 업무 중심지로 이제 부각되면서 성북동에서 강남 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주택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남동, 이태원에 단독주택 빌라들이 뜹니다. 거기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재벌 3, 4세 아까 얘기하는 젊은 슈퍼리치 이 양반들은 또 아파트 키즈예요. 그렇죠. 하면서 한남동, 청담동에 빌라나 아파트가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한남동에 뭐 더힐이라든지 이런 데들. 요걸 우리 그 외국의 예. 그 슈퍼 리치들의 주거 선택 공식. 그렇죠. 대입을 한번 그렇죠. 해서, 그 공식. 그 공식에 맞는지 예, 한번 예. 보겠습니다. 한남동, 이태원 이건 예. 재벌가 단독주택이 원래 그렇죠. 주로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네. 뭐 이건희 회장님은 여러 뭐 집이 있지만 그렇죠. 400억 뭐 이렇게 뭐 여러 여러 채죠. 그렇죠. 근데 여기 왜 여기 보면 최태원 SK 회장, 이건희, 이재용, 뭐 다 있습니다. 구본무, 예. 정몽구 회장. 이게 아까 말했듯이 옛날에 저 성북동이나 뭐 이쪽에서 이제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교통 접근성, 강남북 접근성이 우수한 것 때문에 아마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바로 그냥 다리 건너면 강남이고 또 시내는 또 뭐 신흥. 바로 옆이니까. 배산 임수 한강 조망 가능하다. 그다음에 뒤에 남산 조망. 그렇죠. 그다음에 풍수지리상 여기에 풍수지가 또 많이 우리 한국은 또 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또 이 풍수지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가 좀 돈이 잘 모이는 데다 이런 소문이 또 그렇죠. 났다고 합니다. 예, 예. 그 고급 주택가 이미지. 이건 아까 이제 브랜드 파워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단독 빌라 이런 중심이었는데 그 변화가 생긴 게 뭐냐? 유엔 빌리지 있었죠. 예, 그렇죠. 유엔 빌리지 또 예. 대표적이죠. 예. 한남동 유엔 빌리지. 이 이승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지고 주한 외국인과 기술자를 예. 위한 거였는데 지금 대상한 밀집 지역이죠. 아, 그래서 여기도 유엔 빌리지였군요. 예. 풍수상 돈이 모이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당시만 보면 정몽구, 이건희 이 재계서열 못지않게 일가 타운 자존심 이때 대가족형 재벌이었으니까 그렇겠죠. 회장님 있고 그래서. 자식들 예. 이제 주변에 그렇죠. 예, 집 한 채씩 있는 거죠. 있는 몰려 거였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식이죠. 그렇죠. 70년대, 80년대 한남 더힐. 자 이건 이제 아파트죠. 예, 이게 좀 다릅니다. 예. 한남 더힐.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저 단국대학교. 예, 예. 한남 더힐이라는 게 2006년에 이제 입주를 예, 했는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600채, 좀 뭐 아파트 규모는 크죠. 예. 근데 단국대라는 게 부지 이전하고 한 데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다가 그렇죠, 고도 그렇죠. 제한이 있어. 그렇죠. 이 고도 제한이 있었죠. 예. 이거를 그때 단국대 이 부지를 사던 분들이 제대로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소위 풍치지구로 묶였었죠. 묶였었죠. 예. 근데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이 결국 뭐냐면 임대 후 분양을 했었죠, 여기도. 예, 그렇죠. 임대 근데 분양을 했죠. 예. 이때만 해도 좀 겁이 나니까 26평부터 100평까지 이렇게 했는데 네. 90에서 100평 때는 3, 4층 저층에 배치를 했었어요. 아, 그때 가격이 25억에서 지금 77억인데 네. 당시만 해도 우리가 다 고층 선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 예. 뭐 100평짜리를 왜 저층에다 가나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고가에 사시는 분들은 한 층에 엘리베이터 서로 얼굴 부딪힐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저층은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아, 오히려 좀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여기는 아시다시피 재벌 이제 3, 4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아파트 이제 대주택에 사시던 분들에서 재벌들 많이 사시고 그다음에 가수들 그렇죠. 뭐 또 이제 배우들, 셀럽 연예인들 셀럽, 많이 네. 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남 더힐이라는 게 도전적 실험적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했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한남동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지역 브랜드 파워가 랜드마크로 형성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한남 더힐 하나만 갖고는 예. 조금 좀 예. 근데 나인원 한남이 들어오면서 네, 한남동이 그렇죠.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또 나인원 브랜드 파워가 한남, 형성됐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보면 한남 더힐하고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죠. 건너편이죠. 큰 근데- 길 사이에 놓고. 근데 예. 나인원 한남은 주변에 사실 그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은 안 들어요. 맞습니다. 뒤- 가보신 뒤로 가면- 분들은 아마 아실 예, 거예요. 뒤에 예. 가면 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그렇죠. 있고 조금 주변에 이제 이렇게 뭐 골목, 낙점 막 옛날- 그렇죠. 예. 낡은 그럼에도 주택가들이죠. 불구하고 이 개발을 통해서 여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적인 기사가 있죠. 성수동 갤러리아 폴에 살던 지드래곤이 아, 나인원 한남 펜트하우스 90억대 펜트하우스에 입주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전지현 배용준도 뭐 사시는 걸로 알려져 네. 있는데 여기도 뭐 아시다시피 이게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보통 5층에서 9층 정도. 그렇죠. 여기도 고도 제한이죠. 75평에서 101평. 여기서 임대 후 분양을 했죠. 2018년에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매매가는 75평형이 72억이니까 평당 1억 정도 되고 89평형은 79억입니다. 근데 지금 제일 큰 펜트하우스 제일 101평 정도는 15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측인 거죠. 추측이죠. 그러니까. 예. 거래됐는지는 아직 거래는 아직 안 된 거죠. 예. 거래 사례는 없는 네.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남 더 힐과 나인원 한남이 이어지면서 외국처럼 뭐
어떤 이제 맨하탄처럼 하나의 이제 예. 지역 브랜드 파워를 그렇죠.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도 이제 이런 고급 주택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파워 엘리트는 특정 지역을 선호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아 예. 단지 내 상류층이 많이 거주할수록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네. 그룹 간 커뮤니티 시설 외부 출입 관리가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 예, 예. 고액 자산가는 사생활 보호 측면을 중시한다. 엘리베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단독 주택 빌라. 예. 아파트 키즈들은 좀 3, 40대만 돼도 이런 뭐라고 할까 빌라 단독 주택보다 이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펜트하우스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 유명 건설사보다 특화된 건설사를 선호한다. 라는 뭐 이런 연구 결론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다 논문에 논문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이에요. 예,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PH 129. 아, PH 129 요즘 네. 또 이게 또 아주 박인미, 화제가 되고 있죠. 장동건, 현우진, 최승석 국내 최고가 예. PH 129를 분양받은 사람들. PH가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참고로 예, 펜트하우스. 129가 지번이거든요. 예, 번지수입니다. 번지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뉴욕에 보면 아까 보면 뭐 그렇죠. 229, 원 57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게 아마 미국 다 번지수입니다. 대부분 번지수입니다. 예. 예. 그 미국을 이제 예. 맨하탄의 초고가 아파트를 이제 벤치마킹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한 현우진 예, 아, 수학 메가스터 일타 대표 강사. 강사, 예, 예. 수학 일타 강사, 예. 연봉 한 200억 이상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재판명. 그러니까 이런 집값에 우리 또 다른 병수가 재벌 아니더라도 이런 IT 혁명에 의해서 이 양반도 물론 학원 강사긴 하지만 이 영리 친 거죠, 뭐. 예, 예. 인터넷을 통한 이제 강의 이제 그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수익이 확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요 보시면 아, 이 PH 예, 129의 위치. 예, 영동대교 남단 예. 아, LA 호텔 부지. 이제 그렇죠. 이게 LA 호텔 지상 20층입니다. 부지죠. 27세대고 예. 모두 복층 구조라고 합니다. 네. 5세대당 5대의 주차. 분양가 아, 110억에서 예. 200억, 평당 뭐 예. 200억에 가깝다. 그러니까 250짜리가 평당 2억. 저 들어갈 평당 때 2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억은 넘었습니다. 네. 2억이네요. 주차장 네. 위에서 아, 굉장히 네. 층고가 높네요. 층고가 거의 높게 하죠. 일반 아파트 한 2개 층 정도. 네. 아, 아까 2개 층을 터서 하나를 네. 만든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아, 아이유가 이것도 또 예, 그렇죠. 이 에테르노. 에테르노 강남 빌라 에테르노 네. 청담 네. 또 보면 뭐 2개 층씩 쓰죠.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다 복층으로 돼 있죠. 75평에 147평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도 29가구만 29가구. 예. 분양가는 국내 최고가인 300억이라고 300억. 합니다. 초고가 마케팅. 네. 그 평당 분양가 2억에 가장 저렴한 것도 120억이다. 예. 여기도 평당 2억이네요. 비슷합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여기를 보시면 예. 바로 에테르노 청담은 PH 129 129의 하고 바로 뭐 인근입니다. 여기, 예, 여기 예, 청담도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옛날에 상지 카일 상지 카일룸. 예, 그렇죠. 그것도 이제 고급 빌라로 고급- 유명해요. 뭐 공식 가격 한 톱 한 5 안에 들어가죠 예. 항상.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입지를 분석해 보면 압구정동, 삼성동 등 업무 상업 지역 밀집 지역에서 바로 가깝다. 네. 여기 가면 그렇죠.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라든지 그렇죠. 삼성동 맞습니다. 가깝죠. 바로죠. 예. 그다음에 올림픽대로를 통한 교통의 편리성, 아, 교통 강북, 좋죠. 강남 네, 교통 다 좋죠. 교통 편리성 네. 중요하죠. 한강 조망권 이게 아. 한강이 안 보이는 것이었다면 이 정도 가격 가질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뷰가 일단 뭐 무조건 하여간 이 모든 공식 뷰는 일단 필수입니다. 여기가 아직도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는 아니지만 네. 이미 상지 카일룸, 빌라, 청담동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효성 빌라도 있고, 예. 그다음에 카일 빌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지금까지 봤던 그런 공식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 맞는다. 그다음에 30가구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30가구 룰이요. 예. 다 아까 이제 PH 129도 뭐 선거구가 네, 안 됐고 안 되죠. 30 에테르노도 마찬가지죠. 30가구 이상을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됩니다. 아,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예. 이렇게 고급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29가구로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후분양을 하든지. 한국에 한번 이제 공식을 한번 공식 한번 그러면 해보죠. 정리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일단 우리 보면 학원, 학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주택 네. 내부 구조, 인테리어, 주차, 학원, 학교 이거 좋으냐? 이거는 강남의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걸로. 그렇죠. 예. 근데 8학분. 네, 그다음에 이제부터 좀 이제 우리보다 결국 아파트가 비싸진다는 건 자기보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사는 주택이 결국 비싼 주택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업무 시설 접근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직주죠. 그러니까 직주 직주. 근접 이거는 좀 필수인 것 같아요. 예, 요즘 점점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그러니까 있죠. 예, 예. 중고가 이상 되려면 명품 상업시설, 문화, 편의시설 접근성이 또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편의시설 가까워야 돼요. 네. 멀리 있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이게 바로 아까 이제 홍콩이나 뭐 맨하튼 도쿄나 같은 데 똑같은 맨하튼에서 데죠. 똑같죠. 예, 예. 자, 그런 명품 상업 문화 편의시설 접근성이나 업무시설 접근성이 다 뛰어나다고 다 초고가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냐?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예, 브랜드 프레스티지어스 로케이션. 똑같은 지역이라도 조망권이 있느냐, 환경의 쾌적성이 있느냐. 압도적인 하나의 저기죠. 조망권, 예, 한강이 보인다든지 그렇죠. 뭐 이래죠. 근데 여기 보면 아크로 리버 파크, 예. 한강 조망으로
떴죠. 떴죠. 예. 타워 팰리스 뭐냐면 그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주변에 뭐 주변에 탄천 다 조망도 돼가지고 예. 뭐 그렇죠. 한강도 다 보이고 한강도 남산도 다 멀리서 보이니까. 보이죠. 예. 그 뭐냐면 그런 것들이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브랜드 파워를 형성해야 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초고가 아파트들은 우리가 상상한 슈퍼리치들이 선호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예. 그러니까 차단된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보안. 예.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근데 게이티드 커뮤니티하고 프라이버시하고는 약간 좀 상충되는 측면이 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남 더일이나 나인 한남이나 PH 129가 그런 걸 조화시켜서 예. 아파트긴 하지만 저층. 그다음에 PH 129 같은 경우는 29가구. 그래서 강한 프라이버시를 배려해주면서도 게이티드된 커뮤니티. 뭔가 이렇게 빗장 도시라고 하죠. 게이티드 뭐냐면 네. 남들이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슈퍼리치 선호도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뉴욕의 초고가 주거지 공식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보시죠. 예. 문화 명품 업무 지역과 접근 용이성, 그렇죠. 예. 조망권과 지역 브랜드 파워. 그렇죠. 이거 뭐 한국에서 한다면 용산공원, 여의도공원, 한강변 지형, 남산 주변이 되겠죠. 그다음에 도전적 실험이 있어야 됩니다. 원 57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뭐 우리도 그런 식의 어떤 유사 건물이 많이 지금, 세워서 그렇죠. 브랜드 파워가 형성됩니다. 그렇죠. 아직은 한국에 지금 한남동과 청담동에서 이렇게 어떤 초고가 아파트에 이제 태동하고 태동하는 좀-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또 중요한 초고가 마케팅, 유명 건축가, 독특한 외관, 인테리어, 유명인 유치. 아직은 이 뉴욕의 초고가 주거지 공식을 적용해 보면 아직은 한국에서 이 슈퍼 뭐라고 할까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는, 예. 형성 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형성될 때 한번 찾아본다면 예. 역시 88만 평의 이 용산공원. 용산공원. 센트럴파크이 아까 102만 평이라고 102만 했는데. 88만 예. 이거 보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압도적이죠. 예. 예. 일단 크고 앞에 한강이 있고 근데 여기 지금 앞에 가보면 동부 이천동과 한남동 그다음에 신계동 한강이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저개발 상태고 뭐라고 그럴까 이제 천지 개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였는데 우리는 또 외국과 다른 게 고도 제한들이 또 세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의 뭐 맨하탄과 같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저희는 있을지 경관 보호 뭐, 뭐 이런 네. 것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강변에 저 특히나 지금 아마 고층으로 짓기가 지금 그게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는 초고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뭐 유엔사 부지에 지어서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그런 예.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 요게 또 관건이기도 예, 합니다. 관건인 이런 것 것들이. 이제 홍콩, 뉴욕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 시대가 열릴까? 자, 다시 한번 과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면 과연 될까 한국에서도. 그건 뭐냐? 제일 중요한 네. 게 이거 우리 같은 셀러리맨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슈퍼 리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슈퍼 리치라는 게 뭐냐? 결국 우리가 지금 IT 창업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한국 경제가 잘 돼야 되겠죠. 예. 그런 분들이 슈퍼 리치들이 계속 혹은 뭐 계속 한국 나와줘야 분들 된다. 계속 나와줘서 예. 그분들이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뭐 월급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집들이 아니에요. 뭐 그렇죠. 100억대, 예. 200억대니까. 예. 그다음에 한국에 홍콩, 중국도 외국 수요가 존재할 것이냐. 뭐 맨하탄도 보면 외국인들 많이 와요. 근데 그렇죠. 한국도 네. 사실은 롯데 시그니엘 타워가 뭐 거기가 한 300억, 350억 했는데 네. 그게 중국 수요를 겨냥하는데 중국 그때 사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안 와서 예, 사실은 안 운영이 되고 안 있는 됐죠. 거죠. 예. 그다음에 30가구 룰이라는 또 이상한 어떤 룰이 제도적인 규제, 음. 정부의 어떤 부동산 규제 네. 정책. 뉴욕식의 초고층 주거 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예.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우리가 초고가 아파트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초고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초고가 아파트를 알면 향후 어떤 이제 그렇죠. 아 이게 왜 이렇게 비싼? 비싼가? 예. 그럼 그다음에 어디가 좋은 곳일까를 그러니까, 찾는 하나의 어떤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내가, 키워드를 찾아낼 수 예, 있는 거죠. 초고가 아파트는 살 수 없지만 그렇죠. 초고가 아파트 인근이라든지 그 비슷한 편의 시설을 누릴 그러니까 수 예를 있는데. 들면 초고가 아파트에 저희 공식이 한 5가지 정도가 네. 보통 나오는 것 네. 같아요. 5가지 중에 나는 아 우리 동네 한 3가지는 만족시키네. 아 여기 좋네.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아 그럼 4가지를 만족시키네. 그럼 여기 좋네.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이런 않을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공식을 알면 자기가 주거 선택을 할 때 혹은 그렇죠, 그렇죠. 저 생각해보면 삼성동에 130억 미쳤나? 지금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걸 보면서 왜 저 양반들이 그렇죠. 저런 가격을 주고 저게 샀을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변화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요한 게 앞으로 같은 초고가 아파트는 뭐 과시적 소비, 벤조의 근효과. 예. 뭐 어쨌든 뭐 아이유 아파트 거기가 옆에서 계속 생기면 거기가 그렇죠. 이제 계속 이제 타운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걸로 분양이 안 돼가지고 시들 수도 있어요. 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져 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가 그냥 푹 꼬꾸라지면
뭐 당분간은 안 되겠죠. 네. 근데 결국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네, 대국이기 경제대국이니까. 때문에 뭐 지금의 사실 그리고 아파트 뭐 이제 평당 2억짜리 네.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일본도 아까 뭐 평당 7억.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 서민들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가 2억대고 1억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지금 저희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슈퍼 리치들의 그렇죠. 어떤 뭐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 예. 이것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들도 하여간 뭐 그런 어떤 그런 공통된 어떤 관통하나 집값을 또는 부자들은 어떤 아파트를 좋아하느냐 그럼 결국 그 아파트에 어떤 숨어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요소들, 결국은 예, 우리가 찾아내서 네. 야, 그런 것들을 우리의 우리 집을 그렇죠. 살 때 적용을 그 공식 해야죠. 5개 중에 한 그렇죠. 3개나 예. 2개 맞으면 뭐 괜찮은 아파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